4월 6일 똑딱이 주식입니다. 자, 지난주로 국내 증시는 굵직굵직한 이슈를 소화를 했죠. 공매도 전면 재개에 이어서 트럼프발 상호관세 현실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상호관세에 대해서 구체적 내용을 공개를 했죠. 한국은 25%였죠. 그리고 대통령 탄핵 선고까지 소화를 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선고는 제가 앞선 방송에서 일주일 전에 주 후반에 탄핵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주 후반에 탄핵 선고가 이루어졌죠. 그러면서 그동안 증시 발목을 잡아왔던 이러한 이슈의 소화 내지 노출이 지난주로 다 이루어졌어요. 자, 지수는 과매도 영역으로 이렇게 다시 떨어졌습니다. 과매도 영역으로 떨어졌고, 그런 가운데 미국 증시에 비해서는 그래도 나름의 어떤 선방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특히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를 보면은 선제적인 조정을 좀 받았어요. 사실 코스피 지수에 비해서 반등폭도 작았고 선제적인 조정을 받았던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미국 증시 급락에서 상당한 선방을 보였다라고 봐야 됩니다. 오히려 금요일 날은 플러스로 마감되는 그런 기염을 토했죠. 그리고 5일 이평선 위로 마감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의 선방은 특히 의외로 느껴질 정도로 상당히 선방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두 가지가 여전히 불확실하다라고 우리가 지금은 봐야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미국 증시의 급락입니다. 미국 증시가 아시다시피 이렇게 급락을 했는데 워낙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 이틀 동안의 어떤 흐름 구조를 보면은 나스닥 지수, 다우, 그다음에 S&P 500 지수 전부 다 10% 이상 급락을 했어요.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이틀 동안에만 17%의 급락이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관세가 워낙 일방적이고 그다음에 고율이죠. 여기다가 이제 글로벌화로 전격 발표가 되다 보니까 글로벌 경기 위축은 물론이고 소비가 3분의 2를 차지하는 미국 경제의 침체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서 미국 증시가 급락을 했어요. 자, 두 번째로는 국내 증시에서의 외국인 매도 수급입니다. 지난주에만 외국인 투자자는 코스피 선물에서 35,823계약을 순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코스피 현물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5조 8,625억 원을 지난주에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외국인들 입장에서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관세에 대한 어떤 영향력 그리고 미국 증시 급락 이쪽에 주로 초점을 맞춘 그러한 수급 동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결국에는 국내 수급이 이제 방어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좀 선방하는 그러한 지수의 흐름을 지난주 보여줬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앞서 살펴봤던 미국 증시의 급락이나 그 다음에 국내 증시에서의 외국인 매도 수급 이런 부분 이러한 두 가지의 요인만 고려한다면은 한국 증시는 여전히 불안정 그 다음에 불확실한 어떤 흐름의 기조가 아직은 해소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우호적인 부분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로 국내 증시의 발목을 잡아왔던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해소되지 노출됐다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아울러서 연말 연초에 이제 관악폭 영역으로 떨어졌던 국내 증시가 이제 좀 회복으로 좀 가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다시 또 관악폭 영역으로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2,500포인트 이하 관악폭 영역에 여전히 머물고 있고요. 코스닥은 관악폭 영역으로 떨어졌다가 680포인트 이하라고 그랬죠. 그 680포인트 위로 약간 회복해서 마감된 그런 모습인데 어찌됐든 간에 관악폭 이러한 그 연말 연초 구간으로 다시 떨어지는 그러한 과정 이런 부분에 한국 증시가 놓여져 있다 이런 부분이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미국 증시는 이렇게 떨어진다고 해도 우리가 나스닥 지수를 갖고 놓고 보면 월봉 차트로 비교를 해보면은 상당히 이렇게 많이 올랐다가 이렇게 조정이 좀 나오는 과정이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한국 증시를 갖다 놓고 우리가 본다면은
코스닥 지수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코스닥 지수는 그만큼 이렇게 올라간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미국 증시만큼 똑같이 한국 증시가 빠진다? 이렇게 보는 거는 조금 억울하죠. 그죠? 그래서 한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좀 관악폭 영역을 미국 증시와 다르게 좀 형성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다른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부분. 그래서 결국 관건은 이거예요. 결국 관건은 외국인 매도 수급과 그 다음에 방어적인 국내 수급 이 사이에서 흐름의 기울기가 과연 어디로 흘러갈 거냐, 이제 어디로 흘러갈 거냐, 이거를 우리가 확인하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동안에 또 그렇게 흘러왔고요. 외국인 수급의 국내 증시 흐름의 어떤 장악력, 이게 상당히 강한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은 좀 불안해하고 있는 거고, 외국인 매도를 보면서. 다만 한국 증시의 어떤 관악폭이나 저평가 영역 이런 부분에서는 국내 수급도 어느 정도 활약을 하거든요. 대표적인 게 2020년 그리고 2021년 이때는 외국인이 매도로 급락을 하니까 국내 수급이 들어와서 이렇게 끌어당겼잖아요. 지수 자체를 2배 이상 끌어당긴 건데 이런 또 국내 수급의 저력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과연 이번에 외국인의 이러한 매도에 대응을 해서 국내 수급이 선방을 계속 만들어 나갈 것인지 이 모습을 우리가 이번 주에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확인해 볼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바로 미국 증시 급락에서 마냥 트럼프가 자기 고집대로 관세 정책을 계속 밀고 갈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번 주 미국 증시가 만약에 이렇게 급락한 상태에서 또 추가로 또 급락을 한다.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부정론이나 또는 어떤 관세 정책에 대한 어떤 변경론, 회의론 뭐 이런 부분들이 더 강하게 도출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어떻게 착각하고 있는 거냐면 트럼프는 그냥 미국만 잘 살면 된다. 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착각을 일깨워주는 그런 목소리들일 텐데요. 트럼프의 관세 이 폭탄 정책은 지금 들리는 내용으로는 몇몇 측근 인사들이 주도해서 만들었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재무장관까지 따돌려서 만들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폴 크루그만 교수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완전히 미쳤다. 논리적 근거도 갖추지 못한 상호 관세율이다. 뭐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이뿐만 아니라 지금 공화당 내에서도 지금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공화당 상원의원 테드 크루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정치적으로 이 관세 정책이 정치적으로 대참사가 될 것이다. 2026년 선거는 정치적으로 대참사가 될 것이다. 이게 관세 정책이 실제로 이러한 경기 침체나 이런 부분으로 이어진다면 정치적으로 대참사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척 그레슬리 상원의원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번 이 관세 정책 때문에 결국은 어려움에 처할 거다라고 하면서 결국 민주당 의원들 주장에 좀 동조를 해가지고 대통령에게 집중된 이 관세 부과 권한을 의회로 돌리는 이러한 법안까지 제출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고요. 또 머스크를 포함해서 대선 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후원했던 미국 기술 기업과 금융계 유명 리더들도요. 트럼프 대통령을 찾아가 가지고 좀 상식적인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사절을 방문한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들의 주장은 결국 이러한 관세가 막대한 비용을 초래해서 미국 기술계를 10년 후퇴시킬 것이고 덕분에 중국이 확실한 승자가 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지금 팽배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도 이런데 여기서 미국 증시가 더 빠지고 실제로 경기 침체 우려감이 더 커진다면 이러한 부정론이나 비판론은 더 크게 나올 수밖에 없고, 따라서 트럼프 역시도 이러한 정책을 갖다가 마냥 계속 밀고 나가긴 쉽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어떤 협상술이라는 게 처음에는
현실적인 높은 기준을 갖다가 제시를 하고 이후에 협상을 통해서 낮춰나가는, 그러면서 상대에게 오히려 상대방에게 뭔가 양보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이러한 협상수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결국은 이 상호 관세를 발표를 했지만은 결국은 이 협상을 통해서 이 관세율 자체는 낮춰나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과정에는 이제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시간이 걸리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어떤 부정론이나 비관론 이런 부분들이 빨리 더 커져야 됩니다. 커져야만 트럼프가 빨리 움직일 수가 있어요. 다시 뭐 협상을 통해서 낮추든 뭘 하든 간에 빨리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과정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면 궁극적으로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 자체도 지금 이게 미국 경제 자체가 어떤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들어가는 어떤 구조적인 상황 속에서 경기 침체로 돌아가고 그러면서 증시가 급락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트럼프가 이렇게 급격한 고관세율, 상호관세율을 이게 글로벌적으로 이렇게 내놓다 보니까, 그러니까 인위적인 관세 정책을 내놓다 보니까 그 영향으로 미국 증시가 급락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이러한 어떤 인위적인 정책에 따라서 증시가 급락할 때는 항상 어느 시점에서는 큰 기회가 왔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인위적인 정책의 후유증, 부정적 요인, 또 어떤 회의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인위적인 정책들 자체가 다시 수정되고 보완되고 막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증시가 올라오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증시가 이러한 인위적인 정책으로 급락할 때는 어느 시점에서는 항상 큰 기회가 왔다. 제가 볼 때는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트럼프가 얼마나 빨리 이런 상호 관세에 대해서 이제 보완과 수정을 가하는 그런 태도를 만들어가는지, 이게 결국 관건일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결국 한국 증시는 어떤 기대와 경계 심리가 여전히 상존하는 그러한 영역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 이번 주는 그거예요. 과연 이번 주는 흐름을 어디로 만들어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의 이 매도 수급과 국내 증시의 어떤 방어적인 수급, 이 틀에서 흐름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거냐 하는 부분인데, 자, 코스피 지수를 우리가 놓고 본다면은 말씀드렸듯이 이미 지난주 월요일 날의 저점도 있지만 이 2500포인트 마디 위로는 2500포인트 마디 여기를 회복해 줄 수 있느냐, 아니면은 지난주 목요일의 저점입니다. 여기가 어디하고 맞물리는 자리냐면 여기하고 맞물리는 자리예요. 여기가 2437포인트였어요. 지난주 목요일 저점도 그렇고, 여기를 깨고 내려갈 거냐. 만약에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 저점을 계속 낮추는 거니까 여전히 약세 기조가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방향을 어느 쪽으로 가져가느냐를 코스피에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는 지금 위치에서 놓고 볼 때는 지난주 월요일 날의 저점을 코스닥 지수는 여전히 지지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죠. 그리고 위로는 이제 여기를 봐야 됩니다. 680포인트 요 정도를 봐야 돼요. 680포인트. 자, 이 안에서 코스닥 지수는 680을 뚫고 올라가는 긍정적, 이렇게 된다면 이건 5일 이평선의 돌판착을 만드는 거거든요. 자, 아래로 깨고 내려간다면은, 요걸 깨고 내려간다면은 요거는 또 역시 저점을 낮추는 형태가 되니까 방어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아직은 약세 기조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 틀에서 이제 어떤 쪽으로 흐름을 가져가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양시장에서 나타난 지난주 후반의 어떤 흐름을 놓고 본다면, 지금은 외국인 수급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이제 대형주니까 아무래도 대형주보다는 개인과 기관의 수급의 영향을 많이 받는 코스닥, 이쪽이 좀 더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형태는 이번 주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이번 주에 매매 여건은 코스피보다는 아무래도 코스닥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고 우리가 이번 주는 확인을 해 나가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우 어렵고 까다로운 증시 영역을 지나고 있어요. 트럼프 관세는 말씀드린 대로 어찌 보면 인위적 정책에 따른 증시 영향 요인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증시 급락에서 결정적인 기회들이 또 찾아오곤 했습니다. 인위적 정책에 대한 어떤 수정과 변경 등이 후속적으로 가해지면서 말이죠.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우리가 좀 갖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인 것 같아요. 항상 어려운 이런 여건 속에서 또 기회가 오는 거니까 좀 힘들 내시고 이 기회점을 포착하기 위해서 다들 노력을 해보도록 하죠.